여러분 오늘 시장에서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큰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 하시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사실 코스피는 다시 음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 고민되게 하는 시장인데요. 간다면 좀 큰 종목은 언제 갈지도 궁금해져서요. 내일장에도 오를까 이쪽 섹터 준비해 왔습니다. AI 생태계를 젠슨황의 입김에 따라서 오늘 좀 어느 정도 올려놓는가가 고민거리였는데 SK하이닉스가 좀 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20만 원을 지켜주고 있는 자리란다면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일까요? 일단 이제 젠슨황 CEO의 입김이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반도체를 얘기를 하면은 젠슨황 CEO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샘 올트먼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영향들이 적은 이유가 미국도 지금 반도체 산업이 지금 건사하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악재 속에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과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 파운드리 산업 자국에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 이제 위태로운 거 아니냐 또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계속 선언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부었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빨리 산업 육성이 제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온디바이스 AI 전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이제 기업들과 지금 협력을 해서 지금 컨벤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기획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 특히 이제 팹리스 기업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HBM,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HBM 칩이 필요하겠죠.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당장의 수요 재기가 지금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은 레거시 반도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 작년에 굉장히 큰 폭풍을 가져왔었던 딥시크의 효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2나노와 3나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빨리 삼성도 2나노 빨리 양산 체제에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대다수는 2나노급까지도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실적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것은 저가형 AI 제품을 더 빨리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을 누가 가져가겠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자금들을 지금 들여다보면서 AI 시장에서의 제품들, 온디바이스 제품들의 시장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후보들이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붓겠다,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치 테마주 혹은 이제 정책 테마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반면에 반도체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매집 전략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오히려 반등을 했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레거시 단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떠오르는 종목도 있고 대형주로 보면 삼성전자도 그럼 언제쯤 기지개를 켜려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 단위로 한번 여쭤볼게요. 반도체 내에서 추가 시세가 가능한 쪽 후보군 추려봤는데요. ISC와 SNS텍입니다. 일단 두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소유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 소켓뿐만 아니라 이제 테스트 장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스트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IS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HBM 시장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평가가 좀 더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ISC의 지금 최근에
주가의 눌림목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ISC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 특히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연초보다 주가가 많이 낙폭이 커졌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나스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함께 이제 좀 커플링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HBM을 양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공고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 ISC의 평가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좀 탄력이 높은 기업이 있고 탄력이 좀 적은 기업들이 있는데 ISC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매출이라든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탄탄하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후공정 기업을 또 마찬가지로 인수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테스트 쪽에서만 좀 집중했던 것에 포지션을 좀 바꾸려고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그리고 SNS텍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쪽에 있어서는 좀 여유 있는 호흡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SNS텍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좀 삼성전자 향도 있긴 한데요. 네,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놓고 있을 때 이제 중국 시장을 좀 겨냥을 한 기업이 바로 이 SNS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이제 소부장을 이제 직접 자립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서 SNS텍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 쪽의 시장을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어느 쪽으로 많이 되었나라고 본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시장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출을 굉장히 호조를 많이 띄고 있어요. 용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클러스터 가동도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성향에 따라서는 뭐 내가 좀 중국에 좀 수출하는 게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지향을 하는 국가인 만큼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 양대 국가에 대해서의 수출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실적을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포지션은 여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멜거시 반도체 쪽에도 마찬가지로 저가형 제품을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쉬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NS텍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평가는 계속 저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재 동시호가 구간이고요. 과연 어떤 마무리 짓고 있는지 오늘 핫했던 섹터들 위주로 정리 같이 나눠보시죠. 일단 전력 설비주 오늘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효성중공업에 관련한 공시도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HD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트릭과 같은 쪽에서 수주 잔고가 작년 말보다 또 올해 1분기를 따져놓고 봤을 때 더 늘었더라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투심에 있어서 굉장한 자극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원전주가 글로벌리 같은 방향을 강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전력 인프라단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투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속에서 LS가 최대 주주죠. 가온전선은 11.11%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진전기 역시 8%대 급등한 39,000원에서 종가 형성 채비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과 같은 큰 종목군들도 현재 7, 8%대 올라온 자리에서 종가 형성을 준비하고 있네요. 추가적인 움직임, 이제 방향은 정고를 탈환할 수 있을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풍력인데요. 사실 오늘은 태양광보다 풍력이 더 강합니다. 오늘 오전장에 태양광이 밀렸을 때 풍력주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차트가 살아있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풍력은 이미 미움을 좀 먼저 받았었던 구간이기도 했었죠. 올라온 것도 많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오후 접어들어가면서 뉴욕의 풍력 대규모 단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개 움직임이 나오게 되니까 CS 베어링이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현재 종가 마칠 준비를 하고 있네요. CS 베어링이 가장 큰 탄력으로 시세에 소화하고 있고요. 8,690원 상한가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어제 2만 원을 지켜주는가가 굉장한 중요한 여부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3,000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 나타나고 있네요. 풍력 에너지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쭉쭉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보셔야겠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있는 인물의 이런 변덕이 있어서 이 정부도 과연 지속할 수 있을지도 계속돼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시죠. 동시호가 구간 준비하고 있는 쪽 태양광이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 낙폭을 보였지만 일부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나솔루션 우선주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까지 보여지는데요. 아래 꼬리까지 지금 좀 만드는 상태에서 추세가 무너지는 오늘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방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실상 보합권까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2600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코스피 예상지수 지금 하방 쪽으로 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예상지수는 0.25% 강보합권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전장 대비해서는 많이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5월 20일 화요일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지켜내주기는 했는데 지금 약보합권에서 종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달러당 원화 가격이 장 초반 때보다 빠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는 유가 증권 시장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매도가 확대되며 현재 지수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현재 양대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는 2,601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0.07%대의 약보합,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추세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 증권 시장 약간은 소외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지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0.25%대의 강보합권에서 715선 지켜내며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유가 증권 시장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확대했습니다. 1,300억 원대의 매도 우위, 삼성전자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요. 기관의 금융투자가 외국인이 뱉어낸 물량들을 받아내주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서 오늘 오랜만에 강보합권에서 코스피를 조금 누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고요. 계속해서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올렸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선 불확실성 겪고 있는 속에서 남은 한 8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다시 한번 21선 위로 지수를 회복해 줄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머니맵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많은 종목들, 섹터군들에서 파란불을 확인했었는데 오늘은 듬성듬성 좀 빨간불이 체크되고 있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조금 더 열어볼게요. 자,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잡혔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 CEO의 연설들, 발언들이 시장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텍스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HBM에 대한 이슈, 발언권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순매수 2등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연일 좀 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리노공업이나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1%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공화당의 IRA 폐지 발언이 나오면서 2차 전지와 태양광이 무너지는 흐름이 오늘 연출되었는데요. LG엔솔이 4%대의 하락 면치 못했고요. SK이노베이션 포함 삼성 SDI나 에코프로 형제 쪽에서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오늘 구간 대량 발생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금융 쪽도 지금 시세가 좀 계속 좋은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관의 순매수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KB금융 1%대, 신한지주 3%대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터 쪽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보입니다. 크래프톤 오늘 어제는 팔고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플러스권 진입하면서 2.4% 흐름이고요. 엔터주도 집중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목소리 높아집니다. 하이브 2.7%, JRP 엔터가 4.4%에서 급등 마무리하며 종가를 강력하게 형성했습니다. 조선과 해운 쪽도 계속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수급이 지금은 풍력이나 전력 설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기계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7.5%에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쪽도 계속 원전에 대한 모멘텀 함께
받아가고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좀 뚜렷하게 시세가 형성되었는데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거래 대금, 거래량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까지 전부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했고요. 오늘 외국인의 폭풍 러브콜이 이쪽에서 확인되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 대선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 포인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폭력에 대한 이슈도 오후에 나왔습니다. 엠파이어 윈드 다시 재승인했다. 트럼프 행정부 쪽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인해 SK, 이터닉스 등등 폭력 종목들도 급등했고요. 다만 하나솔루션은 6.7%대의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포장 종목들이나 정치인 관련 종목들도 거래량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홀딩스나 평화산업처럼 특정 정치인 후보 관련 종목들 오늘도 수급 받아갔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 오늘 신규 상장한 바이오 비주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집중 급등세 받으면서 여타 다른 의료기기도 낙수 효과, 수급 낙수 효과를 받아가는 흐름 연출되었고요. 나우로보틱스도 오후장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로봇주의 대장 종목으로서 오늘도 14%대의 슈팅 연출했고요. 또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쪽에서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실리콘투 필두로 오늘 화장품 섹터도 대거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원전 안에서 우리 기술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다른 중소형주 쪽으로도 원전에 대한 수급이 확산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공매도의 거래가 좀 없거나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더 집중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뮤노시아도 8% 급락이지만 거래량은 상위 쪽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거래량, 거래 대금까지 체크해드렸고요.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만든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신저가에는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신고가 만든 쪽에서 살펴본다면 유틸리티단 강했고요. 그리고 밸류업 키워드 계속해서 강합니다. 지주삭격이라든지 땡땡홀딩스라든지 개별 이슈와 함께 강한 흐름이 나타나네요. 지금은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 걸까요? 눈치 봤던 오늘장. 그러면 이쪽에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 챙겨와 주신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관광, 외식업 쪽에 주목하자라는 스탠스시네요. 네, 일단 이제 시장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미국의 독주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라는 거는 아마 지난 4월과 5월, 이제 5월 초순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미국이 홀로 서기만으로만 외쳤던 마가 정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먹히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관세 정책을 좀 유연하게 바꿀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미국이 이제 신용등급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경기 내에서의 어떤 둔화 그리고 고금리 지속 현상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제조 업종에 대한 어떤 반등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불안은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될 것은 그간 저평가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외식 그리고 관광 업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선이 이제 6월 3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다시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공석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데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하계 시즌, 즉 우리가 여름 그리고 관광 그리고 경기 안정화 이 세 가지 초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외식 업종과 이제 숙박업 그리고 뭐 호텔 등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기는 한데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하실지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관광 그리고 외식업 쪽 키워드 품고 있는 탑픽 종목. 국보 디자인?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오랜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랜만이라고 느끼는 거는 2020년도 코로나 네. 팬데믹 당시에 이제 기업겜이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면서 아마 이제 들으셨던 분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미국 주식을 갖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이제 국보 디자인을 마치 나스닥 ETF처럼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국보 디자인 주가를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과 굉장히 지금 흡사하게 가고 있어요. 4월 7일 날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빠졌는데 국보 디자인도 주가가 많이 빠졌던 날이 또 4월 7일이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이 국보 디자인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확대가 되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제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03%가 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었죠. 특히나 작년에 하반기 기준으로도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경기가 많이 경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이익 마진율이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은 결국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우리 아직 건재합니다. 우리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를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테리어 정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굳건한 매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 DX, 즉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물 시공을 로봇이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설계 내부 시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봇 산업 육성 펀드도 굉장히 자금을 마련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공포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봤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다시 이제 정신 차려서 경기 안정화가 진행됐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가치가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국보 디자인에서 갖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 해지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 그렇다면 어디까지 좀 노려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확고한 방향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좀 국보 디자인 또한 좀 횡보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드린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방 10%, 그리고 상방으로는 약 15% 정도 되는 이제 2만 원 선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좀 여유 있는 호흡으로 국보 디자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